블로그 주제별 수익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 파이프간별 수익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약간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에드포스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는데 보통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주제별 수익 차이에 따라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경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주제별에 따라서 수익 단가가 다릅니다. 예, 특히 왜냐하면 수익 단가가 다른 이유가 이제 금융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단가가 높은 편이고 리스크가 큰데 그나마 덜한 부분이 이제 그 주식 그다음에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처럼 사실 많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재난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오죠. 6차 재난지원금, 뭐 지원금 이렇게 되고 지원금이라고만 쳐도 세부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5차 재난지원금, 뭐 소상공인 방역 지원지원금 여기에서 각각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좋아요. 특히 블로그 방문자 지수가 높지 않을수록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덜하게끔 세부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쨌든 단가가 높은 부분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사실 많이 있죠. 어떤 기업에 의한 부분에 대한 주식이니까 주식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전 주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몰랐고 아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좀 공부하면서 좀 해볼까? 이제 단가 높은 걸 알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현재 멈췄고 이제 티스토리만 저는 이제 주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 관련된 주제로 IT 병행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IT 인플루언스 블로그 하나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이드 주제로는 서브 주제로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했었는데 그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좀 많이 네이버 블로그 운영했었어요. 그때 건강 블로그를 운영했던 부분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주제였기 때문에 일단 했고 단가로만 봤을 때는 사실 IT 쪽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뭐 지수가 엄청 높은 블로그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한 1,500, 2,000명, 뭐 많게는 2,500 사이 정도까지는 나왔던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1,500에서 2,000 사이라고 했을 때 월 평균적으로 에드푸스 수익이 한 10만 원 정도 내외 뭐 이 정도였어요. 좀 많이 나면 10만 원 좀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지금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IT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인플루언스 블로그를 할지라도 뭐 만불짜리 블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1,500 정도 다시 운영을 했죠. 운영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제가 다시 운영을 해서 이제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한 1,500 정도에서 2,000명 사이 뭐 좀 안 나올 때 요즘은 좀 관리가 소홀했을 때는 한 그 이하로 떨어지긴 해요. 근데 방문자 수는 제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블로그 지수는 드문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지수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협찬과도 연결돼 있어요. 이제 지금 유료 프로그램 돌리면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블로그인지 준최저가 블로그인지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레벨이 어느 정도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순위가 몇인지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업체들 특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판가름하고 의뢰를 하는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IT 블로그는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1,500 내외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원고 협찬이 들어올 때 평균 10만 원 정도? 제가 뭐 요청을 뭐 물어보면 제 이 정도 받는다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제 블로그가 뭐 최저가된 블로그라든지 아주 오래된 블로그는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그다음에 저보다 좀 더 블로그 지수가 좋고 방문자 수가 좀 많은 분들은 15만 원 정도만 받는 경우도 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그럴 정도고 대신 이제 주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제가 다른 부분에서 맛집이나 카페나 여행, 뭐 비용, 미용실 이런 부분에 취미로만 블로그 운영하면서 이 정도 협찬 받는 정도만 만족한다 하면은 굳이 방문자 수가 엄청 많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0명 정도 안쪽 방문자 수도 여러 가지 그런 협찬을 중개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티스토리 아무래도 애드센스 쪽이 수익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집중해서 그걸 높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특히 다음 같은 경우는 최적화도 잘 되지만 그만큼 적품질이 잘 되기 때문에 후반에는 우선은 티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찬을 어떤 제휴 링크를 달기보다는 그냥 기본 애드센스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뭐 네이버 블로그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입 파이프간 세 번째로는 쿠팡 파트너스랑 그다음에 캠핑, 에드픽,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처럼 쿠팡 파트너스가 비슷한 거죠. 이제 보통 쿠팡 파트너스가 그 이후에 나온 건데 이런 제휴 마케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쿠팡 같은 경우는 파트너스를 진행했을 때 3%, 그다음에 자체 인플루언서 했을 경우에는 더 높게 나오고 프로모션도 종종 높게 이제 측정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CPA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데 이런 건 DB 데이터베이스를 뽑는 경우죠. 이제 DB를 이제 생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터나 이런 중간 어떤 블로그나 이런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블로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블로그로 나오는 DB나 이런 부분은 질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단가도 높게 서로 간에 조율이 가능해요. IT 제품이 접근성과 단가가 높긴 하지만 방이 제품이 싼 편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기획전 같은 경우나 대신에 할인, 이런 사전 판매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IT 제품에 적용해서 병행한다면은 어쨌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가급적 단가 높은 것을 판매하는 게 어쨌든 수익성은 좋은 편이죠. 판매로 전환되는 거는 쉽지는 않지,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블로그 특성상은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박리담회보다는 그렇게 고가의 상품을 올려서 적용하는 게 좋겠죠. 대신 이제 박리담회는 생필품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SNS나 뭐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 사업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제 사업을 연결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연결을 하는 건데 협찬 업체, 마케팅 업체 포함해서 그 제조 생산하는 업체들이 보통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홈페이지나 스마트스토어 자사몰을 연결하게끔 블로그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알고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링크를 통한 그 홈페이지 유입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게 SEO라고 하는데 이제 구글에 상위 노출되는 부분과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런 유입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뭐 체류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당장의 유입으로 인한 어떤 수익 발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링크, 즉 백링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백링크가 내 블로그에 달아줌으로써 아니면 내 어떤 유튜브나 내 채널에 플랫폼에 달아줌으로써 그 의뢰한 업체 아니면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쇼핑몰이나 뭐 홈페이지에 대한 그 백링크 홍보 상위 노출에 유리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쇼핑몰로의 백링크가 블로그에 달리는 것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브랜딩 효과를 내는 것이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미 브랜딩화가 돼 있는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큰 업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미 어느 브랜딩이 돼 있고 정보성이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브랜딩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죠. 대신 이제 이런 게 아닌 일반 개인 업체나 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업체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홈페이지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오히려 상업성 블로그로 인식이 돼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나눠가지고 아예 브랜딩 효과를 낼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고 또 아니면 이제 방문자 수나 지수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일상 개인용 같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두 개를 서로 간에 연결해서 서로 간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여건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개인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홍보성 글을 종종 써주면서 상위 노출을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회사 블로그, 홈페이지형을 운영한다면 만약에 처음부터 상업성 블로그를 최대한 느낌을 줄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큰 업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대신 이제 고객 관리를 목적으로 이제 정성 댓글을 하고 이제 서로 유추가 할 때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뉴스 늘리는 거면 급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죠. 효율성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찐 이웃을 찾아서 직접 이제 키워드에 맞는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 것, 그다음에 이웃 관리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찐 이웃을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유익한 정보글을 병행한다면은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둘 다 운영하기가 어렵다면은 일단 개인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직접 운영을 해봤을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인 실력과 능력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